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여의도 정치연구소. 정치권에 보냅니다. 고급진 정치 컨설팅 뜨겁게 그리고 정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시죠? 네. 봄이 왔습니까? 네. 3월 8일 지나면 이제 놀려고요. 3월 8일? 네. 네. 전당대회 끝나면. 전당대회 얘기 먼저 할까요? 아니요. 이거부터 하시죠. 순서대로. 뭐라고요? 여기 아까 여기 이재명 대표 얘기 먼저 할까요? 네. 먼저 하라 했는데 박주민 의원. 그러시죠 뭐. 네.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출석했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어떻게 보셨냐고요? 뭐 저는 사실 이게 터무니없는 기소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걸 반드시 기억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기억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이제 허위사실 공표까지로 기소를 하기 시작하면 기억을 재판한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앞으로 정치인들이 저는 그렇게 기억하는데요라고 하면은 이제 다 기소당하고 그러는 겁니까?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셨어요? 기억을 재판한 건 아니고 이제 고 김문기 씨가 네. 굉장히 중요한 범죄 혐의의 그 증언자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증인을 이분이 뭐 지나갔다 뭐 왔다 갔다 했다 만난 사람 같으면 모른다고 했어도 누가 기억을 탓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증인이 사라졌고 또 그분에 대해서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특히 이제 방송에서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이제 증거 인멸, 혐의 부인까지 가는 것이니까 당연히 저는 사법 왜 대상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기소 내용이 증거인멸은 없고요. 아니요. 그렇게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기억 여부에 대해서 기소하는 것이 상당히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네. 어떤 사람이 이제 특정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 경험을 다 기억하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억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들여다보겠다. 그것을 가지고 사법 처리하겠다 그러면은 향후에 이제 그 선거 시기에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단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도 이미 유사한 사례에서 기억을 했냐 못했냐 이거 자체를 가지고 허위사실 판단되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내린 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네. 재판에서 판사가 진짜 기억하는지 못하는지 이거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근데 김문기 씨하고 이재명 시장이 당시 시장이 해외 출장을 같이 가고 골프도 같이 치고 여러 경험을 같이 했어요. 근데 그걸 기억하지 못할까? 그걸 법원에서 따지는 겁니까? 뭐 아마 이제 그렇게 되겠죠. 검찰은 뭐 해외 출장을 같이 갔었다. 네. 또는 뭐 사진을 같이 찍었다. 이런 것들을 들이밀면서 너 기억을 할 텐데 왜 기억을 못했냐고 얘기했었냐. 허위사실 공표 아니냐라고 하겠죠. 네. 근데 이제 저도 좀 알아봤더니 그 팀장급 직원만 성남 쪽에 600명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돌아가신 김문기 팀장님하고 그 해외 출장을 갔을 무렵에도 4차례나 다른 해외 출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을 이제 기소하기 시작한다는 것에 대해서 거듭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 기억을 재판하는 건 아니고요. 유력한 범죄 혐의와 아니 기억을 재판하는 거라니까 지금 왜 기억을 하는데 기억을 못하냐고 말했냐라고 기소가 된 거예요.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법정에서 허위 사실로 진술하면 법정 구속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이 증언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아까 600명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그냥 일반 팀장이 아니었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400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600명인지도 모르겠어요. 네. 8년간 시장을 하셨고요. 이분의 직위가 그 개발 1처장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뭐 팀장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결제 서류, 결제를 보고 받았던 증거들이 있을 거예요. 김행 의원님 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나오셨어요? 아니 그래서 개발 1처장을 모른다는 것은 이분의 지분 대부분이 지역 토착 비리이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팀장이셨던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도대체 이분이 왜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가족들이 흥분해서 지금 증인들로 다 출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아무튼 이재명 대표님께서
말씀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죠. 네, 그 기억이 부분에 안 대해서는 나신다고 기억이 안 그러셨죠. 난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재명 시점. 대표가 이제 2주에 한 번씩 이 재판을 받으러 출석합니다. 법원에. 네. 그리고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기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러면 일주일에 한 이틀씩 이렇게 법원에 가서 계속해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까? 뭐 아시다시피 이제 구속 재판의 경우에는 기일을 조정하거나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예. 그러나 불구속 재판의 경우에는 기일 조정에 굉장히 그 유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다른 혐의로도 또 이제 답정너 기소니까 기소가 될 것 같고 뭐 불구속 재판이겠죠. 그 네. 경우도 그럴 경우에 이제 적절히 기일을 조정해 가면서 재판에 응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얘기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체포동의안 후폭풍 거센데요. 민주당 내 비명 반명 간에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세력 다툼 이렇게 좀 알력 다툼 이런 게 좀 보입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심하거나 그런 건 네.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저도 이번 표결 결과가 제 예상과는 달라서 좀 충격을 받았는데 막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는 밖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막 분당 막 이런 정도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이미 당에서도 그 이견 그룹의 존재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 이견 그룹과의 소통 예. 이런 것들로 방향을 잡았어요. 그래서 뭐 저는 곧 조만간 잘 정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 지금 한 10년째 국회의원 하고 계시죠? 7년째입니다. 7년째입니까? 네. 자, 그런데 박주민 변호사가 7년 동안 민주당에 몸담았는데 이런 네. 좀 내부 간의 긴장 갈등이 있었습니까? 제가 당에 영입된 후로는 이 정도의 긴장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위기는 맞는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이게 이후에 어떻게 이제 가느냐에 달린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경험해 봤던 것 중에는 갈등의 수위가 높긴 높았어도 네. 과거에 우리 당이 겪었던 그런 상황들에 비춰봤을 때 그렇게 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7년 동안은 가장 높은 수위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체포동의안 이후에 보이는 그 지지자들의 수박 색출 작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낙연 출당하라 그리고 문재인 책임져라 그러면서 칠적에 뭐 문재인 이낙연 이름을 이렇게 박아서 막 서명운동도 벌이고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바람직하지 않죠. 이미 대표님도 말씀하셨고 당 공식적인 입장으로도 나왔지만 지금은 어느 시기보다 단결과 단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행동이 자칫하면 당의 단결을 해야 할 수 있다. 네. 이런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말로는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의원들이 다 저렇게 단결 단합 얘기를 하는데 뭐 당원 뭐 혁신안을 고쳐가지고 당원 평가를 더 받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자마자 반명에서 지금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고 이런 걸 보면 갈등은 좀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꼭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갈등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던 그 문제의식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의원들 중에 일부는 당원과 또는 국민들의 평가가 좀 더 많이 여러 가지 평가에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또 어떤 의원님들은 그거보다는 당의 좀 수기 절차 이런 것들이 좀 더 강조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흐름이 있어요. 네. 그 흐름이 지금 뭐 나타나고 있는 거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뭐 이렇다 저렇다 이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밖에서 국민의힘에서는요? 글쎄 일단은 그 민주당 의원님들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 박주민 의원님은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소위 말해서 이제 친명계라고 하는 예를 들자면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이번에 반란표를 던졌다고 하는 분들한테 대해서 겉으로는 찬성한다면서 뒤에서 반대표 던지고 속였다. 뭐 이들이 공천권 갖고 거래했다. 이거 굉장히 모욕적인 말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의 모욕적인 말씀을 거침없이 할 수 있다는 것도 놀랐고 그래서 이것이 당내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봉합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개딸들이 뭐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 부부 이렇게 개최양, 개정숙, 개낙연 특급 용 수배자다 뭐 이러고 개어준, 개영춘 뭐 네. 다들 뭐 1급 뭐 등등. 네. 이거 이제 개딸들이 좀 부적절한 단어가 아니야, 나왔습니다. 그게 네. 왜냐하면 개혁의 죄송합니다. 딸이래요. 네. 개딸들이. 아무튼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수백 강아지로 좀 약간 순화시키겠습니다. 내렸는데 사실은
수박이란 표현을 가장 먼저 쓰신 분은 그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경선 때 제일 먼저 쓰신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전당원 투표제를 안민석 의원께서 처음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당의 주인은 당의 의원들이 아니고 당심이다. 당원들이다. 그래서 당원들이 100% 대표를 뽑아야 되고 당원들이 100% 당의 그 당대표 거취를 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불과 제가 지난주인가 여기 나왔더니 민주당 의원님들이 저희 당 100만 당원 시대에 그 너무 이제 당원들이 많아서 당원 갖고 당대표 뽑는다 그랬더니 그렇게 뭐 난리가 났었어요. 민심을 저버렸다. 민심을 저버리고 어쩌고 저쩌고 막 난리치더니 갑자기 지금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를 당의 국회의원들한테 맡길 수 없으니까 강성 당원들한테 맡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명계 한 의원님께서는 이것을 갖다가 결국 개딸들에 의한 방탄당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냐라고 일가를 했어요. 뭐 김행 비대위원님이 우리 당 분이 아니시니까 우리 당에 있어서 계속 논의됐던 흐름 이런 걸 모르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할 필요가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전당대에서 지도부 선출에 당원 비중을 늘리자 아니다 당원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든지 또는 국회의원의 공천 과정에서 당원과 국민들의 평가 비중을 높여야 된다 아니다 이 논의가 저희 당의 해묵은 논쟁입니다. 해묵은 논쟁이고 계속해서 반복돼 왔던 거예요. 뭐 주진우 기자님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지난번 이재명 대표가 대표될 당시의 전당대회에서도 이게 쟁점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논의는 반복이 되어 왔던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무슨 새로운 어떤 논쟁이 갑자기 불거졌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저희가 당신 100%로 정하니까 제가 모든 프로에 나갈 때마다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굉장히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전당원 투표제를 들고 나오셔서 아니 이분들은 또 갑자기 일주일새 생각이 바뀌었나? 아닙니다. 그럼 그때 저희 당을 공격하지 말았어야죠. 아니 안민석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당대표의 중앙위원 컷오프 이런 거 없애자. 당원들에게 묻자. 이거 옛날부터 얘기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 전당원 투표제는 안민석 의원님 단 한 번만 주장하시나 보죠? 특별하게 안민석 의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원의 또는 일반 국민들의 당무에 대한 참여 폭을 넓히자라는 흐름과 그렇지 않고 좁혀야 된다는 흐름이 계속 논의가 있어 왔던 거고요. 그래서 그거 잘 알겠고요, 의원님. 그런데 저희는 지난 두세 달 동안 실질적부터 지난 12월부터 저희가 당의 룰을 정해서 한 석 달 동안 제가 모든 프로에 나갈 때마다 민주당의 의원님들한테 그거 갖고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어요. 100% 당심으로 민주당 저희 의원 당대표를 전원에게 공격받지는 않으셨겠죠. 아마 그래서 아무튼 당원들에게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이 아마 뭐라고 얘기하셨겠죠. 네. 자, 하나만 물어볼게요. 검찰에서 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죠? 네, 뭐 이재명 대표 다 뭐 정해진 수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체포동의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옵니다. 네. 민주당은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가 정의롭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 이건 굉장히 편향돼 있고 정치적 목적을 가진 수사라고 봐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야당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는 그것이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도 그렇고 맞서서 싸우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후에 영장이 또 청구된다 하더라도 대응 방법이나 방식이 바뀔 필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요? 네. 바뀔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해도 된다? 저희가 계속 그 불체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네. 활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저는 있는 겁니다. 네. 아예 뭐 표결을 하지 말자, 보이콧하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건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거죠. 그렇습니까? 네. 수박이라는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가장 먼저 쓰지는 않았고요. 이재명 대표의 그 강성 지지자들이 이낙연 전 총리 측을 이렇게 공격할 때 이 단어를 쓰는데 그때 그걸 차용하셨죠. 네. 그때 이재명 그런데 대표께서. 민주당에서 내부에서도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이 말은 쓰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재명 대표께서 당의 경선 과정 중에 그 발언들을 그때는 하셨습니다. 네, 그런 단어를 썼을지라도 먼저 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그리고 뭐 개 땡땡 뭐 강아지 땡땡 이런 거 나온 거는 일부 극성 지지자들이 그 비난을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는 그럴까요? 네네. 네, 그러죠. 네, 뭐. KBS에서는 네. 주진우 라이브에서는 알겠습니다. 네, 이제 네. 이건 제가 사갈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 사과는 네. 아니고 언론 네. 보도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소문은. 네, 맞아요. 그런데 조금 부적절한 것 같아요. 아니 그 개혁에 우리는 좀 따르려니까요. 그 단어조차도 조금 네, 이게 알겠습니다. 왜 그 단어를 쓰는지 그 분들한테도 네 조금 이 말은 좀 자제했으면 한다는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네. 많습니다. 네. 자 전당대 국민의힘 전당대회 또 조금 물어볼게요. 네. 김행 의원은 중앙일보에서 여론조사 전문 기자를 하셨어요. 그 여론조사 전문 기자는 최초의 타이틀이었습니다. 그래서 판세를 좀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봅니다. 네. 자 물어볼게요. 네. 결선 투표 갑니까?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제 생각에는 그냥 1차에서 네. 이제 끝날 것 같고요. 과연 이제 몇 퍼센트를 받을지 그냥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저희가 여론조사 네. 했던 건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김행 의원은 그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심 논란, 뭐 윤핵관이 밀어주냐 아니냐, 나하고 어떤 관계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다가 그 다음에 울산 KTX 김기현 후보의 땅 얘기가 큰 이슈가 됐는데 네. 이 이슈는 크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까? 저는 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게 이게 애치당초 이제 민주당이 양희원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내용 그대로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지도부 차원에서 소명도 듣고 조사도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이 땅을 처음에 산 것이 25년 전이에요. 네. 98년도에 매입을 했고 맨 처음에 이제 이게 2007년도 당시 박맹우 시장 때 네. 처음에 논의가 됐어요. 네. 맨 처음에 논의됐었던 이유가 알고 보니까 산동면이 이렇게 7천 명이 주민들이 사는데 굉장히 외져갖고 이 산을 다녀야 돼서 당시에 터널을 뚫어달라 이런 논의서부터 시작이 됐다가 요는 이것의 결정이 언제 됐냐 2019년 민주당의 시장님이 계실 적에 민주당 시장님께서 결정을 하셨다. 그래서 아무 문제도 없다. 아니 민주당 시장님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송철호 시장님 여쭤서 부르셔서 왜 이거 이렇게 결정을 줬는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분께. 김기현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은 그냥 그 민주당 쪽의 의혹 제기고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네, 잘 아시다시피 송철호 시장님이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고 당시 그 송철호 시장을 붙이기 위해서 네. 그 우리 당의 김기현 시장에 대한 상당한 그 수사들이 진행됐고 그것과 관련된 많은 언론 보도가 있고 그래서 저는 그보다는 오히려 네. 당시 청와대 하명 수사 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이 무슨 역할을 했고 아니 또 여기서 또 조국이 왜 나와요? 황운하 의원님이 황운하도 나오네. TF 팀장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건이 청와대 하명 수사 사건이 지금 재판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빨리 그거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김기현 후보가 땅 사고 땅이 오르고 그리고 길이 틀어지고 다 이거 민주당이 잘못한 걸로 이렇게. 아니요. 그거 아니라 땅이 틀어진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직진으로 뚫으면 산을 세 개를 떠나서 터널비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우회하고 또 산동면에서 그 뚫어달라고 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했대요. 네. 하늘공원이라는 장례 시설을 대신 거기다가 하게 해달라고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혐오시설이거든요. 네. 그래서 산동면에 주민도 들어주면서 혐오시설을 글로 유치하기로 했다는 것이 당시 송철호 시장 때의 결정 요인이기도 하고요. 당시 환경성이라든가 경제성 등을 다 조사해서 내리신 결정입니다. 박주민 의원. 네. 네, 일단은 김기현 땅 투기 의혹 관련돼서 얘기하기 전에 네. 그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에 보충할 게 있어가지고 네네. 아마 이제 다른 우리 당 의원님들이 그 이번에 그 국민의힘 경선 룰에 대해서 비판했던 거는 네네. 유승민 후보를 사실상 출마 안 시키려고 인위적으로 룰을 바꾼 부분에 대해서 그건 공격했던 맞잖아요. 거예요. 그건 맞죠. 인위적으로 바꾼 거 아닌데. 그러면은 인위적이 아니면 그거를 말씀하시는 저희 거고. 자연적으로 바뀌었어요? 아니 그건 아니라요.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청와대 용화대 용산에서 아무 적이 없었고요. 저 김종영 알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앉아서 룰을 어떻게 정할까. 그때만 해도 언론 보도는 1대 9까지만 있었었어요. 예.
그런데 저희가 당원이 100만이라는 걸 알고 이제는 그냥 100% 당심으로 할 때가 됐다. 아, 네. 그 비대위원들이 정했는데 혁신위원들이 정했는데 그 전에 용화대에서 용산에서 100% 하자 이런 얘기가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그거는 입증할 수 있어요. 제가 SBS 라디오에서 CBS에서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3대 7이었었거든요. 원래 룰은. 네. 그걸로 했어도 유승민 전 대표께서는 떨어졌을 겁니다. 네. 네, 하여튼 뭐 그런 취지에서 우리 당 의원이 뭐라고 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뭐 김기현 후보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이준석 전 대표부터 시작해서 뭐 황교안 현재 후보 뭐 다른 안철수 후보는 다 문제 제기하고 있어요. 지금 마치 다 해결이 된 것처럼 얘기하시지만 지금도 계속 문제가 있다고 이 당내에서 얘기하고 있다. 그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분들 제가 잠깐만 그거 조금 고칠게요. 네. 이준석 전 대표는 좀 입장이 달랐죠. 직접 가보시고 투기는 아닌 것 같다. 그냥 왜 샀는지 그것만 그러니까 이상하다. 석연치 않다라는 말씀. 투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했죠. 자, 국민의힘 분들 이렇게 제가 조금 만나보고 얘기 들어보면요.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했고 민주당이 TF팀을 꾸렸다. 그래서 김기현을 공격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김기현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국민의힘 당원들 지지가 결집됐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오히려 이미 김기현 쪽으로 다 어디선가 다 몰아주신 거 아닌가? 그런가요? 다 몰아주셨는데. 자, 그럼 박주민 의원도 김기현 후보가 당권을 잡으리라고 보십니까? 그러려고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룰부터 시작해서 뭐 이변 없을까요? 갑자기 뭐 이변 그러면 변수는 없습니까? 글쎄 저희가 내일부터 여론조사해요. 네. 저기 K보트 네. 내일부터 투표 사흘 동안 하니까 네. 이제 다 유세 다 끝났으니까 네, 이제는 뭐 이변 생길 것 같지 않아요. 최고위원 후보도 윤심을 이렇게 외치는 친윤 후보들이 거의 다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맞습니까? 그 사실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게 그 1인 2표제거든요. 네. 1인 2표제라 그 차선의 후보를 여론조사하기는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기는 어려운데 사실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천하람과 네. 같이 뛰는 후보님들 네. 그분들은 어쩌면 줄줄이 투표이지 않을까. 예. 그럴 경우 천하람 후보의 득표율이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분 네 말씀하세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근데 많은 원래 뭐 10만 20만 이렇게 당원 투표를 하다가 당원이었다가 80만 90만으로 늘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새로 유입된 표가 또 이렇게 온라인 투표에서 다른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변수를 만드는. 네, 그래서 저희가 당대표는 워낙에 차이가 많아서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최고위원들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요? 네, 변수가 굉장히 많다고 봐요. 박주민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어떻게 보세요? 뭐 다 사실은 만들어 놓고 하는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도 관심을 좀 가져. 왜 그러세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네. 아까도 제가 다른 매체하고 인터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선수가 누군지 헷갈려요. 막 갑자기 막 누군가가 누구 마음 막 이러면서 막 하고 네. 그다음에 뭐 갑자기 전 대표도 나와서 뭐 막 얘기하고 뭐 선수가 누군지. 네. 하여튼 그런 전당대회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튼 이 전당대회 정순신 선수가 가장 각광을 받았어요. 황영웅 선수가 사퇴하는 걸로 책임을 지는 걸로 이렇게 됐고 이거 근데 김행 의원님 네. 이거 좀 국가수사본부장에 네. 검사 출신 정순신 씨 이렇게 임명했다가 철회하는 과정 보면 네. 조금 이게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국민들은 이게 뭡니까 이렇게. 그 인사 검증에서 네. 실패한 거죠. 그렇죠. 저도 또 청와대 근무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네, 대변인이었습니다. 인사 검증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네. 정말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여야 인사청문회 대상 장관급 이상 여야가 청문 보고서 채택을 못했는데 그냥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한 경우가 노무현 대통령 때 3명, 이명박 대통령 때 17명, 박근혜 대통령 때 9명, 문재인 대통령 때 무려 33명 해서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청문회 채택 보고서 없이 임명한 사람보다 문재인 대통령 때 더 많아요. 33명. 아니 정순신에서 또 여기서 또 민주당 문재인. 왜냐하면 제가 그러고 나서 조국
민정수석이 이거 인사검증을 누가 했냐? 조국 장관이 했습니다. 뭐 조국이 초반에는 그랬죠. 네. 그리고 정작 그러고 나서 본인이 법무부 장관 돼서 37일 만에 낙마했어요. 사퇴했죠. 네. 네, 본인의 인사검증을 또 당신의 인사검증 노하우가 민정수석이 때 엄청나게 많았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본인의 것은 또 그냥 뭐 다 그냥 뭐 그냥 이번에 인사검증 뭐 잘못했다라고 좀 하세요 좀. 그래서 제 말씀은 이거예요. 인사검증은 참 어렵다. 옛날 정부 전 정권 새 평이고 다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정순신 씨가 네. 그 양반이 사직 의사를 제출하니까 대통령께서 그냥 임명 철회를 하고 잘라버리셨어요. 네네.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고. 네. 그러니까 그 사의를 받아들이시지 않으셨죠. 네. 오죽 이 사안이 위중하다고 생각하라면 임명 철회를 하셨겠습니까? 네. 네, 굉장히 위중한 사안이죠. 박주민 변호사? 네. 잘못했어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제발. 그래서 임명 처리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인사 검증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 검증 좀 잘해야 되는데 검사 출신들 에이스로만 데려갔다면서요. 네. 근데 검사 출신들이 전 검사 출신의 의혹을 전혀 보지 못한 걸 보면 이건 국민의 눈높이.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께서 같이 중앙지검에 근무했지만 몰랐다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 제 개인 경험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중앙일보 근무할 때 몇천 명 되는데 이런저런 소문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러지 잘 몰라요. 저도 근데 이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제 그 인사검증을 좀 더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시민단체에서 고발했던데 그 사전 질문서 제출한 것에 대해서 허위로 쓰신 거. 네. 사실 본인이 먼저 걸렸어야 돼요. 본인이 나서지 말았어야지 그런 흠이 그럼요. 있으면. 그래서 지금 장관에 뭐 오라고 해도 지금 거절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요즘. 네. 검증 실패죠 뭐. 네. 검증 실패고 검증 실패의 핵심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동료 검사들 그리고 어떻게든 자기하고 친한 사람을 권력기관의 수장으로 앉히고 싶은 욕심. 이런 거 아닐까요? 네. 네, 여야가 다 앞으로 혹시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더라도 우리 다 인사검증 철저히 하면 좋겠어요. 네. 서울지검장 시절에 한동훈 차장이 있었고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한동훈 차장이 있고 인권감독관을 감독하는 자리에 정순신 검사가 있었는데 인권감독관인데 그 역할에는 공보 관련된 일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뭐 부서가 달랐다라고 보기 어렵죠. 인권감독관은 다 관여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중앙지검장이 몰랐을 리가 없고요. 없죠. 그 가장 중요한 차장 자리에 있던 한동훈 차장은 동기였어요. 근데 이런 내용을 몰랐다. 친하지 않았다. 몰랐다. 이걸로는 넘어가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정순신 씨 이거 검증 실패인데 누군가는 책임지고 누군가는 사과를 해야 되는데 다 이렇게 잘못한 걸로 해가지고 트롯맨 얘기하고 있으니 참 좀 안타까워요. 좀 이런 데서는 능력 실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사검증이 그렇게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제가 전 정권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오죽하면 문재인 정권 때 그 조국 민정수석이 인사검증해서 33명이나. 알았어요. 조국이 잘못한 걸 또 해요. 또 그렇잖아요. 이번에 법무부 산하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옮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옮기면서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많은 비판을 뚫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투명하게 하고 좀 더 인사검증을 잘하겠다고 했었어요. 네. 그리고 자신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죠. 근데 지금 뭘 책임지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저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민정수석실을 왜 없앴을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요. 네. 이것이 검수완박 이렇게 되면서 참 검찰 조직이 사실 문재인 정권 마지막에 이거 국가수사본 만든 거 아닙니까? 네. 이것이 이제 검찰의 수사권 제한하기 위해서 만든 것부터 이게 계속 꼼수가 이어진 거라고 저는 봐요. 도대체 인사정보관리단은 윤석열 정부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거 만들긴 그렇지만 네. 일당초 처음부터 검찰 개혁한다고 하시면서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하고 법무부의 인사검증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기승전 문재인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래요? 그랬나요? 네. 그래도 이제는 정권 잘해야죠. 네, 그럼요. 그렇죠. 인사검증 잘해야죠. 김행희 의원 그리고 박주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해야죠. 감사합니다. 믿어볼게요. 좀 제발 부탁드릴게요.
잘해야죠. 네.